집에서 내쫓긴 어머니, 마지막 편지가 모든 걸 바꿨다. 조용한 방 안, 한 노인이 낡은 나무 서랍을 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오래된 봉투, 누렇게 변한 편지지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습니다.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이 편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강순의 여사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왔습니다. 외아들 준혁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뭐가 어떻게야? 너희 신혼집 마련해줘야지. 어머니, 그건 너무 부담되시잖아요. 부담은 무슨. 네가 행복하면 그게 엄마 행복이야. 여사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모은 적금 3억 원을 모두 털어 30평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며느리는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 지은아,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 결혼식 후 며느리가 조용히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사실은 제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사정을 털어놨습니다. 대학원 다니면서 생활비 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학자금 대출도 5천만 원이나 남아있고 얼마나 필요해? 7천만 원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리기도 부끄럽고 며느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께 이런 부탁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고 효도하겠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제 마음을 글로 적어봤어요. 읽어주세요. 강 여사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저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준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의 진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며느리 박지은 올림. 지은아, 울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강 여사는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해지해서 며느리의 빚을 모두 갚아줬습니다. 이 아이도 불쌍하구나.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니 당연히 도와줘야지. 그 편지를 강 여사는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이 담긴 증거라고 생각하며 결혼 후 6개월, 강 여사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지 않고 따로 작은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 집에 들러 반찬을 해주고 청소를 도왔죠. 지은아,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놨어.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았어요. 형식적이고 차가웠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나자 변화는 더 확연해졌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저녁 해줄까? 어머님, 저희 바빠서 밖에서 먹을 거예요. 그냥 가세요. 야, 그래? 알겠어. 강 여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습니다. 결혼 2년 차, 며느리의 태도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일요일 강 여사가 방문했을 때 어머님, 왜 또 오셨어요? 전화도 안 하시고. 미안해,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저희 반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주세요.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알겠어. 아들 준혁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3년 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며느리가 아들의 전화를 낚아챕니다. 어머님, 준혁 씨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네, 그러세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아들의 연락마저 차단하기 시작했어요.
결혼 4년 차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강 여사의 65세 생일날 준혁이가 오려나.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은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왔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거짓말이구나. 며느리가 못 오게 한 거야. 강 여사는 혼자 미역국을 먹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일주일 후에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며느리의 친구들과 마주쳤을 때였어요. 엄마 혹시 준혁 씨 어머니 되세요? 네, 맞아요. 지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이 좀 힘들게 한다고. 네? 무슨, 친구 심하시고 맨날 찾아오셔서 지은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요. 제가, 언제, 아,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냥 가볼게요. 며느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나쁘게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결혼 5년 차가 되던 해 아들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무슨 일이야? 그냥 이야기할 게 있어요. 불길한 예감을 안고 강 여사는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님, 이제 그만 좀 우리 인생에서 손 떼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머님 때문에 우리 부부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간섭하시고 찾아오시고 지은아, 내가 언제,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전화하셔서 준혁이 시간 뺏으셨잖아요. 그건 단 5분. 5분이든 1분이든 우리한테는 방해예요. 아들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어머니, 저희가 좀 힘든 건 사실이에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님이 사주신 거 맞지만 명의도 우리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락 없이 찾아오지 마세요. 지은아, 내가 너한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우리는 독립된 가정이고 어머님은 어머님 인생 사시면 돼요. 그 순간 며느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집에 어머님 방도 없잖아요. 계속 찾아오시면 불편해요.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물러나 주세요. 강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아, 어머니, 죄송해요. 아들은 끝내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짐이구나. 짐까지는 아니지만 부담인 건 사실이에요. 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을 나서는 강 여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띄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때가 온 것 같구나. 며느리는 그 미소를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강 여사가 떠난 후 며느리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린 것입니다. 너희들 몰라. 우리 시어머니가 얼마나 집착이 심한지. 그래? 어떻게? 하루에 전화를 10번도 넘게 해. 그리고 허락도 없이 집에 막 찾아와. 헐, 진짜? 그건 좀 심한데? 심한 정도가 아니야. 우리 부부 싸움도 다 시어머니 때문이야.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한 달에 2-3번 정도만 연락했고 방문도 항상 허락을 구했거든요.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지은아,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아. 무슨 일인데? 우리 돈 관리까지 하려고 해. 그리고 집안일도 자기 스타일대로 하라고 강요하고. 이건 역시 거짓이었습니다. 강 여사는 단 한 번도 돈이나 집안일에 간섭한 적이 없었어요. 며느리의 거짓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렇게 며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강 여사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며느리의 거짓말이 퍼져나가는 동안 강 여사는 작은 원룸에서 낡은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고 있었습니다.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나 이렇게 변할 줄 알았으면 아니야 그래도 기회는 줘야지. 강 여사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맞나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를. 강 여사가 집에서 쫓겨난 지 2주 후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는 집에서 친구들과 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어머니 없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축하해.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 이 집이 완전히 너희 것이네. 당연하지. 명의도 우리 거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과 함께 강순의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의 소속 변호사 김민수입니다. 거실에서 이 광경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구나. 실례하겠습니다. 친구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리 먼저 갈게. 거실에 남은 건 4사람. 강순애, 변호사, 준혁, 그리고 박지은. 어머님, 갑자기 변호사까지 데리고 오시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요? 네. 여기 명의인 란을 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가리킨 곳에는 강순애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집 명의는 우리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말한 적 없어. 네가 그렇게 믿었을 뿐이지. 어머니, 이게 무슨... 2015년 4월 강순애 여사님께서 3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명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강순애 여사님 것입니다. 아드님 부부는 단순히 거주자 신분이셨던 겁니다. 법적으로는 무단 거주자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소유주인 강 여사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것뿐이죠. 며느리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빠졌습니다. 지은아, 내가 왜 명의를 안 넘겼는지 아니? 너를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준혁아, 너는 엄마가 3억을 그냥 줬다고 생각했니? 강 여사님께서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계획하신 겁니다. 어머님, 저희를 믿지 못하셨단 말이에요? 믿지 못한 게 아니라 만약을 대비한 거야. 그리고 그게 정답이었네. 강 여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지난 5년간 낸 관리비 세금 내역이야. 총액 2,500만 원입니다. 5년간 거주 대가로는 합리적인 금액이죠. 만약 이 아파트를 전세로 살았다면 보증금 2억의 월세도 내야 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강 여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내가 한 일이 이게 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내 험담한 거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이것은 증인 진술서입니다. 박지은 씨가 시어머니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그냥 하소연한 거예요. 하소연과 명예훼손은 다릅니다. 특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금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니? 그 순간 강 여사가 결정타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은아, 너 이거 기억하니? 강 여사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오프닝에서 봤던 그 편지였습니다. 그건 2015년 4월 12일 네가 직접 쓴 편지야. 강 여사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저는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혼자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준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신 것처럼 저도 어머님의 진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평생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시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방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무슨 편지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지은이 빚 7천만 원을 대신 갚아준 거 준혁이 너도 모르지? 네, 7천만 원요? 그건 결혼식 날 지은이가 울면서 부탁했어.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 대출 때문에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남은 적금까지 다 털어서 갚아줬어. 어머니가 7천만 원을. 총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강 여사님께서는 아드님 결혼 준비로 3억 원, 며느님 빚 대신 갚아주신 게 7천만 원, 총 3억 7천만 원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박지은 씨가 평생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일종의 차용증이자 약속 문서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감정적으로 쓴 거고 감정적으로 쓴 것이든 아니든 본인이 직접 손으로 쓰고 서명한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는 증여 후 부양 약속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지은아, 너는 이 편지에서 약속했어. 평생 나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그런데 5년 만에 나를 집에서 쫓아냈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 강 여사님께서는 이 편지와 증거들을 토대로 두 가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이 집에서 즉시 퇴거. 둘째, 증여한 금액 3억 7천만 원 반환 청구. 물론 전액은 아니더라도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반환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 돼요. 우리 저축한 돈 5천만 원밖에 없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말씀 듣지 않고 지은이 편만 든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까지 무릎을 꿇자 거실 분위기가 침통해졌습니다. 준혁아, 네, 어머니.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마다 지은이가 전화 빼앗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어머니 생일 때 병원 갔다고 거짓말한 것도 알아. 그날 너희 둘이 영화관에서 영화 본 거 다 봤어. 어머니가 보셨어요? 우연히 같은 극장에 있었어. 너희는 나를 못 봤겠지만 아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변명의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5년 동안 참았어. 혹시 너희가 변할까봐. 그런데 점점 더 심해지더라. 급기야 나를 집에서 쫓아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아, 너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러는 줄 아니? 나는 돈이 아까운 게 아니야. 내 마음이 아픈 거야. 3억 7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문제야. 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가족이고 싶었어. 정말로 너희들의 가족이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는 나를 ATM으로밖에 안 봤어. 어머니, 죄송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변호사가 강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여사님. 법적 조치는 보류하겠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 집은 내 명에 그대로 둔다. 그리고 너희는 매달 관리비와 함께 월 50만 원씩 나한테 입금해. 사실상 월세를 내는 거네요. 공짜로 살 생각하지 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변 사람들한테 거짓말한 거 다 바로잡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말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 여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대해줘. 진짜 가족으로.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저녁 먹고 명절 때는 같이 보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짐이 아니라 가족으로 생각해줘.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딸처럼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약속드려요. 약속은 이미 5년 전에 받았어.
이제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 네, 강 여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네, 어머님. 이 편지 돌려줄게. 네, 5년 전에 내가 쓴 이 편지 나는 믿고 싶어. 아직도. 그때의 진심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고 싶어. 며느리는 편지를 받아들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다시는 이런 일 없기를 바라. 여사님,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현명한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가족이고 싶어서요. 강 여사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 집으로. 너희도 시간 필요할 거야. 어머니,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아니야.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현관문을 나서는 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들과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강 여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야.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강순의 여사의 66세 생일날.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들 부부가 아침 일찍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과 케이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 예약했어요. 그래? 너무 비싸게 돈 많이 쓰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녁 식사 자리. 세 사람이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이제 그만 얘기하자.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저희를 대하셨는지 몰랐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네가 변한 거 다 알아. 앞으로 평생 제대로 효도할게요. 진짜로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게 효도야. 어머니, 저희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네, 어머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어머님, 아기 이름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해서 저절로 가족이 되는 걸까요? 강순의 여사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집을 되찾고 돈을 받아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도 변했습니다.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사람을 바꿨죠. 때로는 강하게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가족의 힘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로 힘드신 분들이 계신가요? 잘못을 바로잡되 미래를 위한 희망은 남겨두세요. 진심은 통하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